네, 이번에는 4-39페이지입니다. 예제 샘플 4-24번 난수를 이용한 로또 생성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탠더드 인풋 아웃풋 닷 헤더와 여기 보면 time.h, mass.h 이러한 함수들이 있는데요. 헤더들을 포함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밑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스탠다드 lib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앞에 복사해서 쓰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컨트롤 F4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잘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고 이 세 개의 헤더만 있으면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efine 문으로서 디버그 모드를 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define 모드를 0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하에서 디버그 모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취합문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모드가 표현된 모든 그 문자 열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definition 정의해서 이 값을 이 문자열을 이 정수로 치환한다, 바꿔서 적용해서 실행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요 보시면 정수용으로 해서 a라는 값 i, j, k, d 플래그 등을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정수용으로 해서 ad 로또 해가지고 6개 배열로 해서 선언을 해서 전부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elect rand 함수를 이용해서 ti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무작위로 난수표에서 난수표들 중에서 난수표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매크로 정의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컴파일을 할 때 만약에 이 값이 만약에 1이면 1이 되어서 이제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1로 바꾸면 여기 자리에 1이 들어가기 때문에 1과 같잖아요. 그러면 이 두 줄이 컴파일러가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컴파일러가 가능하게, 그리고 여기 밑에서도 여기가 1이 들어가서 이 문장 하나가 컴파일러의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값을 0으로 처리하게 되면 0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로또라는 특성이 뭐예요? 공이 45개인가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섞어지고 있다가 공이 한 개씩 한 개씩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한 개씩 한 개씩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이미 튀어나오는 공은 다시 그 번호는 나올 수가 없어요. 특성이. 그 특성을 알고리즘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해결책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여기 41라인에서 44라인까지 실행이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5까지 해서 총 6개의 공이 여기 있는 이 값이 이쪽으로 해서 각각 출력이 돼 가지고 결과값이 컨트롤 F4를 누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변수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1번의 수가 2번이 써진 공이 나오게 되면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2번과 똑같은 공이 써져 있는 그 값이 추첨이 될 수 없는 그런 규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공을 총 몇 개를 추첨을 해야 되죠? 6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0번부터 5번까지 됩니다. 그래서 6번 될 때에는 이게 종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했던 공의 번호가 기존에 선택했던 공의 번호하고 일치한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로또를 뽑는 부분은 공에서 직접 물리적으로 그런 장치 속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번호를 자기가 결정해서 로또 카드를 사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현을 해야만이 번호를 무작위로 만들어서 구매자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디플래그가 0이다 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제어할 때는 플래그라는 변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소스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심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렇게 브레이스와 브레이스를 빠져나오는 상황에서의 정리와 플래그를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소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도는 뭐겠어요? 만약에 내가 세 번째 만약에 잠시만요, 여기서 그냥 할까요? 만약에 내가, 자 보세요, 공을 총 몇 개? 6개를 뽑아야 한다면 번호가,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한번 뽑은 공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공을 7번을 뽑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공을 뽑을 때에는 어때요? 공을 뽑아 놓고 바로 그냥 넣으면 돼야 한대요. 컴퓨터 난수는 또 7번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뽑은 수가 성공된 수만큼 이번에 뽑은 공의 번호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뽑아놓은 공이 기존에 뽑아놓은 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다면 플래그에다가 플래그 신호에다가 기존에 공이 있어요 하고 1을 써주고, 만약에 기존의 공이 이번에 뽑은 공과 일치한 게 없다 그러면 그대로 0을 놔두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여기다 넣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총 첫 번째 거는 사실 그렇게 비교하는 동작은 필요 없겠죠. 그러나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거까지는 계속 그렇게 기존에 뽑아놓은 번호하고 새로 만들어낸 난수 번호가 일치한 경우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플래그를 1, 플래그를 0으로 처리함으로써 새로 생성된 난수가 이번에 기입돼야 될 난수표로 들어갈 수 있는지, 난수표에다 이 공의 번호로서 채택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소스로 돌아오면, 자, 그래서 0이라고 해놓고요. 자, 한 개를 이제 선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수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 만들었어요. 난수의 번호는 보니까 1에서부터 45번까지 난수가 나올 상황인 것 같아요. 왜? 난수 중에 45로 나눴기 때문에 0에서 44까지 나올 거예요. 난수가 거기다가 플러스를 1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에서부터 45번까지 써진 공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46번까지 있는지 45번까지 있는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이거 숫자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난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J라는 루프문에서는 기존에 뽑아놓은 난수보다 작을 때까지 J가 반복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뭐예요? 난수 하나 하고 기존에 누적되어서 난수 뱅크, 그러니까 여기 난수, 그러니까 로또 번호의 뱅크가 6개가 있는데 이거를 기존의 수만큼, 현재 거라면 기존의 수만큼 반복해서 비교를 해서 꺼내가지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만약에 동일한 난수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플래그 신호가 뭘로 바뀌었어요? 1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비교를 해서 도중에 한 개라도 동일한 번호가 있다면 플래그는 1로 변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두 검사를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새로 만들어낸 난수가 난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인지, 로또 번호에 반영이 될 건지, 아니면 기존에 동일한 번호가 발견됐기 때문에 재생성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기존에가 계속 이 변수가 0으로 돼 있다는 소리는 기존에 똑같은 난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새로운 로또 번호의 난수로 배정을 해서 이게 바로 박스에, 이 배열 박스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 배열 박스에다가 새로운 번호로, 자, 7이었다 10이었다 그럼 여기서 24였다 그러면 7과 10이 24와 다르니까 여기다 넣는다. 그 동작이 이 동작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1로 변했다라고 하면 else로 들어가겠죠. 무조건. 그냥 else면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냥 뽑으러 가면 안 돼요. 이 i가 증가를 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난수를 여기서 성공적인 처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새로 뽑은 난수가 10이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처리해야 될 게 인자가 2예요. 3으로 넘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가 i 마이너스를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개발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 플래그 부분과 여기서 i 마이너스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연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음에는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될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좀 쉽게 말해 좀 낑낑댄다 가죠. 우리가 낑낑대면서라도 이거를 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음, 프로그램에 대한 그 재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뇌 구조가 C 언어에 대한 기초 문법을 익히고 나서 가장 먼저 소스를 보지 않고 처음부터 천천히 개발을 하면서 그거를 익힐 수 있는 첫 번째 과제가 아마 이 로또에 대한 프로그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이 디버그 모드를 넣어뒀냐? 지금 현재 보시면 한 개를 짤 때는 잘 몰라요. 이 부분의 소스가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초기 자료 개념으로서 여기를 1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0개면 100개, 한 개면 10개면 10개 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100개를 해보게 됐어요. 100개를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K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컨트롤 F4를 한번 해볼까요? 예. 쭉 해보면 이제 동일한 예, 로또 번호가 이제 안 나오는 사례를 결과적으로 검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100개를 해보시는 거예요. 100번을. 그러면 어느 정도 맞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더 정확하게 한다면 1000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걸 하시고 뭐 1000개를 만들어서요. 텍스트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수가 동일한 게 있는지 없는지 또 역으로 또 그 텍스트 파일을 검사해서 이 로직이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또 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한 또 프로그램을 구현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1로 해주니까 활성화가 됐죠. 이 부분이 선택적인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0으로 해주면 이제 이 부분이 0으로 처리돼서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보면 색상이 한번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옅은 회색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최종적인 프로그램에는 이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컴파일 할 때만, 디버그 할 때만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초기 자료 같은 이런 거 만들 때 또 활용이 될 거고요. 어떤 알고리즘의 정확성들을 정확히 확인해 보는 용도로 사용하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료형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와 제어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배열에 대한 개념만 조금 습득하시면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래머로서의 코딩은 가능한 수준까지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지 MSDN을 찾아서 인터넷 사이트에 다양한 예제들을 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신 분들은 재미에 빠질 때까지 일단은 몰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교재는 굉장히 처음 하신 분들한테 확실한 그 지침 또는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힘내서 반복해서 좀 학습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반복해서 학습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난수 만들기는 스스로 한번 구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장에 대한 주 내용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 7장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